네, 벌써 덥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그런 무더위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지만 모기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해서 고민이죠. 네, 서울시에서는 말라리아, 지카 바이러스 등 모기를 통해 전파되는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 모기 예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시각각 토크에서는 김규대 서울시 생활보건과 감염병 관리 팀장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들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워낙 미세먼지 이런 게 많아서 이런 것들은 서울시에서 지금 예보를 잘 해주시잖아요. 네, 예. 모기도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긴장하고 있는데 모기 예보제라고 하는 게 있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나요? 예, 모기 발생 상황을 지수화해서요. 쾌적에서부터 관심, 주의, 불쾌 이 4단계로 설정해서 단계별로 시민들에게 행동 요령까지도 같이 제시해주는 일일 모기 예보 시스템입니다. 네. 예. 네. 이 시스템은요. 예. 2015년도 디지털 모기 측정기 네. 자료를 분석해서 네. 매일 기상청에서 제공해주는 온도와 습도 그리고 서울 지역 지리적 특성을 감안해서 네. 예, 예측 산식을 개발했는데요. 네. 그 예측 산식에 대입시켜서 바로바로 이제 자동화돼서 시스템 예보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동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군요. 네. 그럼 이 모기 발생 예보 4단계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각각 예. 어떻게 나눠지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모기 지수를 0에서부터 1000까지를 250씩 4단계로 나누었어요. 네. 1단계는 쾌적, 그다음에 2단계 관심, 3단계 주의, 4단계는 이제 불쾌 단계로 예보되고 있고요. 네. 이 단계별로 시민 행동 요령을 방어적인 행동과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같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단계별로 보겠습니다. 1단계 쾌적, 2단계 관심 수준에서는 어떤 시민 행동 요령이 필요합니까? 예, 1단계 쾌적 단계에서는 모기 활동이 거의 없는 단계입니다. 예. 그렇지만 생활 주변에 모기 유충 서식지를 관찰을 하고, 네. 그다음에 자기 집 방충망이라든지 그런 걸 정비하는 그런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예. 예, 2단계 관심 단계는 야외에 모기 서식지가 한 20% 정도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 다시 한번 집안 방충망하고 정화조 틈새를 확인해서 정비한다든지 그런 활동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집 주변에 인공 용기에 이제 고인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고인물을 제거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 물이 고여 있고 이러면 그런 데서 모기가 많이 서식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유충이 서식해서 성충으로 우화되기 때문에 그런 걸 사전에 이제 제거하는 겁니다. 예. 네, 말씀해 주신 게 이제 방어적 행동일 것 같고요. 적극적인 행동인 3단계, 4단계 여기에서는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3단계인 주의 단계에서는요, 모기 서식지가 한 50% 정도 발생되는 단계입니다. 네. 특히 시민들이 이제 야외 활동, 등산 등 야외 활동을 할 경우에 가급적이면 긴 소매, 긴 바지를 착용해 주시고요. 그다음 모기 기피제를 사용해서 모기 물림에 대비를 해야 되겠고, 특히나 영유아들은 모기장을 설치해서 모기를 아예 사전에 차단시켰으면 좋겠고요. 특히 지금 주택가 주변에 물이 고일 수 있는 그런 인공 용기를 뒤집어 놓고 또 뒤집어 놓을 수 없는 그런 용기들은 뚜껑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주변 환경을 개선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 단계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마지막 단계인 불쾌 단계에서는 야외 모기 서식지가 100% 정도, 50에서 100% 정도 분포하는 그런 단계인데요. 특히 이제 어린이 등 노약자들은 야외 활동을 가급적이면 이제 자제해 주시고, 가정에서 특히 이제 현관문을 떠날 때 모기가 같이 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출입문 주변에 모기 기피제를 뿌려서 같이 모기가 출입할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요. 네. 또 모기 유충 서식지가 모기 유충이나 성충이 다량으로 서식하는 그런 곳을 발견했을 때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셔가지고 방역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모기가 높은 곳에서는 살지 못한다고 옛날에 상식적으로 들었는데 웬걸요? 엘리베이터 같이 타고 올라오잖아요. 집까지 이제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불쾌 단계가 마지막 4단계인데 불쾌한 정도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감염이 되거나 이제 이게 우려스러운 거죠. 그래서 모기 활동 지수 그리고 모기 예보제를 시행하고 계신데 이 활동 지수의 정확도가 올해는 이전보다
더 높아졌다면서요. 예. 네. 2013년도에 처음 말이 시작했는데요. 예. 2014년도, 15년도 거치면서 그 당시에 예측 산식은 저희들이 영등포구청에 설치된 DMS 12대만 가지고 네. 산식을 만들었기 때문에요. 예. 다소 서울 전 지역을 커버하기는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그 DMS를 전 자치구에 2대씩 해서 50대를 설치해서 거기에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기상청에서 발표되는 그 온도와 습도 그리고 지리적 변수를 지리적 변수를 이제 감안한 산식을 보정했기 때문에요. 네. 더 정확도를 높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연도에는 그 모기활동지수 개발에 보건통계학 교수인 그 서울대 김선영 교수님이 참여를 해주셨고, 네. 네. 또 곤충학 교수인 그 을지대 양영철 교수님, 그리고 생태학 전문가이신 그 이훈복 서울여대 교수님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확도와 완성도를 꽤 높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디지털 모기 측정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자동적으로 네. 측정이 가능한 건데 이건 어떤 원리로 작동이 되는 시스템인가요? 조금 말씀하신 DMS라는 게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디지털 모스키토 모니터링 시스템의 네. 약자인데요. 이산화탄소를 모기를 유인해서 네. 그 포충기 중간에 그 자동 계측 센서를 부착을 해서 네. 실시간으로 그 계측된 자료가 그 무선 통신을 통해서 서버에 저장돼서 우리 홈페이지에서 우리 직원들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예. 이 시스템을 각 자치구별로 2대씩 해서 50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표를 가져오신 거 보니까 모기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그런 그 시기가 따로 있네요. 예, 네, 보통 그거 설명 좀- 화절기 네. 네. 7, 8월 달이 제일 많고요. 네. 요즘은 뭐 10월 달까지도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 같고 네. 또 겨울철에도 이제 아파트 지하 같은 경우는 따뜻한 곳에는 이제 지하 식모기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뭐 여름하면 7, 8월을 얘기하는데 5월부터 해서 아주 급격하게 모기 개체수가 늘어나는 게 지금 보이는군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장비라고 하는 게 모기들을 서울시 자치구 전역에 이렇게 깔아놔서 모기들을 순간적으로 이렇게 채집이라고 합니까? 모기를 잡아서. 그게 네. 포집이라고 합니다. 포집. 채집. 그 숫자를 이제 체크하는 거군요. 자동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앞서 이산화탄소를 방출해서 모기를 유인한다는데, 이산화탄소를 좋아하나 봐요? 그 모기 채취 유인 방법을 사람 채취와 비슷하게 하려고 사람이 호흡할 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습니까? 네. 그 배출량을 감안해서 상시적으로 이제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서 유인하는 네.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혹은 뭐 이렇게 땀 나고 이러면 땀 냄새 이런 거 모기들이 땀 냄새도 같이 맡는다 그 그러잖아요. 네. 젖산 종류의 그 유인제를 그거는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교체를 하고요. 예. 이산화탄소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교체하는 시스템인데요. 주로 이제 이산화탄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지수를 개발하시는데 이게 그러면 지수라는 게 뭐 매일 나옵니까? 시간대별로 나오는 겁니까? 주기가 어떻습니까? 측정 주기가? 측정 주기는 그 들어가는 모기가 유입되는 대로 바로 측정됩니다만은 예. 하루에 2번 서버로 보내주는 형식으로 돼서 저희들은 이제 하루에 한 번 아침 7시에 네. 그 통계를 자료를 그 자동화 시스템으로 해서 예. 바로 이제 그래서 사람 손이 안 들어가고요. 네. 바로 지수화돼서 지수가 나오고 단계가 나오는 그런 예.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매일 그 업데이트된 자료를 받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디지털 모기 측정기를 통해서 모기의 개체수를 가지고 하시는 거고, 그것 말고도 모기 활동 지수를 산정하는 데 반영하는 다른 요소들도 있습니까? 예, 그거 외에 네. 그 모기 발생 요인으로 가장 큰 것이 이제 온도와 습도인데요. 예.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숲이나 하천, 그다음에 빗물 펌프장, 그럼 재래시장 등의 그 모기에 취약한 지역이 있는데요. 그러한 그 취약한 지리적 변수까지도 감안해서 네. 반영을 했습니다. 온도는 높을수록 모기가 활동이 왕성할 거고요. 습도도 높으면 모기가 많이 끓습니까? 그 유충 부화 시가 아무래도 물하고 습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네. 예.
그렇군요. 성충보다는 이제 유충이 잘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시가 습도랑 연관이 되겠네요. 그러네요. 네. 예. 이러한 뭐 기후 요인도 반영이 됐고 네. 뭐 여러 가지 모기에 취약한 지리적인 변수까지 반영이 된 네. 굉장히 과학적이고 유용한 정보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시민들이 제대로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예,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네. 체감 정도는 좀 낮은 것 같아서 네. 저희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고요. 네. 특히 그 뭐 TBS 방송 같은 그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 시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협조를 예. 할 예정이고요. 네. 또 카카오 스토리나 페이스북 같은 서울시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네. 재난 방송, 재난 그 문자라는 게 있거든요. 네. 네. 그 SMS 재난 문자도 저희들이 불쾌 이상일 경우에 4단계 이상일 경우에는 재난 문자를 통해서도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휴대폰으로 전송해서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네. 예. 저도 사실은 그 아침에 나올 때마다 요즘 그 미세먼지 황사가 워낙 그 강하기 때문에 매번 아침에 이제 주로 포털 같은 데서 이제 얼마나 기상 상태가 좋은지 늘 확인하고 나와요. 예. 물론 서울시 대기 정보 시스템도 있는데 이런 그 포털이나 뭐 기상 정보를 하는 데 쪽에도 지금 모기예보 이런 정보를 좀 주셔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예. 네. 지금 YTN 웨더 뉴스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협조를 해주셔서 예. 오늘부터 그 YTN 웨더 뉴스 네. 홈페이지에 그래프 형식으로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은 뭐 지금 팀장님께서 뭐 홍보를 뭐 더 열심히 하시겠다 그랬지만 뭐 그거보다도 모기라고 하는 게 이제 물리면 뭐 불쾌하고 이런 거였잖아요. 지금까지는. 근데 네. 뭐 올해는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이게 뭐 심각한 위험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자료를 얻기 원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잘 더 홍보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카 바이러스가 뭐 흰줄 순모기가 지금 옮긴다는 건데 모기로 인해서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이나 감염병들 위험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예, 모기 매개 감염병 주요 감염병은 그 말라리아, 일본내염, 네. 그리고 댕기열, 그리고 요즘 이제 이슈가 돼서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이 있는데요. 네. 이런 증상은 보통 그 감염병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보통 이제 고열, 발진, 뭐 근육통, 그다음에 결막염 등이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그 일본 내염 같은 경우는 급성 내염이나 이제 뇌수막염도 동반할 수가 있고, 그 더 혼수 상태까지도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에 물릴 경우에는 네. 그런 것보다도 바이러스로 인한 그런 질환보다도 예. 특히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그 가려움증 때문에 많이 끓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2차 감염이 아주 걱정되거든요. 네. 농가진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예. 그렇게 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일단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네. 물리지 않는 게 최선이고요. 예. 혹시 이제 그쪽 일을 하시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모기에 물리면 뭐 예를 들어서 모기 약이 있으면 바르지만 없는 경우는 물을 이렇게 씻는 게 좋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사실 이렇게 침을 바르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민간요법으로 침 바르는 게 있는데요. 그거 안 좋습니까? 뭐 약국에서 네. 사서 바르는 게 낫겠죠. 아니 물론 그렇긴 가려움증이. 한데 그러니까 침을 바르는 거는 어디 2차 오염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오히려 피해야 될 상황인가요? 그래서 보통 저희들 이제 소염 진통 효과는 있다고 그러는데 침이 네. 그 민간요법에 불과하고 가급적 예. 약국에서 가려움증 예방약을 예. 모기에 물리는 약이 있습니다. 예. 네. 여기서 말씀 못 드리는데요.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네, 약을 바르는 게 네. 최선이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요. 네. 네. 그리고 지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예. 댕기열과 마찬가지로 네. 그 해외 유입이 100%거든요. 저희 그렇죠. 국내에서 예.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질병관리본부하고 저희 서울시에서 또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너무 이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 브라질이나 그 필리핀, 베트남 같은 그 지카 바이러스 발생 국가를 여행했을 경우에는 그 돌아오셔가지고 한 2주 이내에 뭐 증상이 발현될 경우에 네. 바로 검사를 해주시고요. 네. 또 임신부 같은 경우에는 뭐 증상이 없어도 바로 검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럴 필요가 있으시겠네요. 네, 예. 그렇죠. 요즘에 뭐 특히나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네. 확산이 되고 네.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 모기 예보제를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저희 서울시 홈페이지 그 좌측 상단에 보시면 기상 정보가 있습니다. 네. 그 바로 밑에 저희 모기 예보제가 누출이 되어 있고요. 네. 그걸 클릭하시면은
그 그래프로 된 그 4단계별 그 지수와 그 시민 행동 요령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모기 예보제 지금도 이제 잘 시행을 하고 계신데요. 시민들이 더 많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또 좀 정확도를 더 높여주시고 앞으로 모기 예보제를 더 발전시키고 어떻게 더 활용할 것인가 계획들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좀 듣겠습니다. 예, 아직 시작한 지는 3년째입니다. 그래서 예. 이제 자료가 더 축적되면 축적될수록 더 자료 이제 그 우리 모기 예보제도 더 정확해질 것이고요. 그렇겠죠. 예. 예. 그리고 이제 향후에는 그 기상청하고 협업을 해서 각 구별로 우리 모기 예보를 할 수 있는 예. 그런 시스템으로 준비를 해볼까 하고요. 또 향후에는 지금은 이제 모기 개체수만 나옵니다만은 네. 모기 종까지도 판별이 가능한 장비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향후에는 더 많은 그런 혜택이 시민들한테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서울시에서 모기 예보제를 시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올해는 특별히 측정력이 더 높아져서 매일 모기 예보제를 하고 계십니다. 또 시민들도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김규대 서울시 생활보건과 감염병 관리팀장님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